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0월 4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는 휴장이었죠. 휴장이라서 미국장 이제 금요일 밤하고 월요일 밤 시장을 보게 되는데요. 미국 시장은 하루는 급락, 하루는 급등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이 오늘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10월 이 시작되면서 첫날 급등이라 시장에 상당한 분위기 연출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미국이 상승한 이유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했다. 이게 이제 시장 이슈였죠. 얼마 전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4%를 돌파하는 모습도 있었죠. 미국 연준에 긴축하고 그다음에 영국에서 감세 정책이 국채 금리를 흔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많이 올라갔다가 이게 이제 3.65%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국채금리의 하락이 위험자산 주식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가져왔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왜 국채금리가 하락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연준이 긴축을 함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될 거고 그게 결국은 통화 정책의 전환이 있을 수 있다라는 월가의 예측. 이게 시장의 하두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월가가 결국 연준이 침체로 인해서 통화 정책을 전환할 거야 라는 분위기를 띄웠고 그게 국채를 하락시켰으며 국채 하락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연준의 신뢰를 많이 잃었나 생각도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그 잭슨홀 미팅 후에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가 6월달부터 8월달까지 5회로 비롯해서 주가가 올랐다라고 했는데 또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저께요 연준의 3인자였던 존 윌리엄스, 그러니까 3인자인 존 윌리엄스가 뉴욕 연은 총재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물가 상승률 2%를 목표치로 되돌릴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우리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긴축은 남아있다라는, 긴축은 진행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이 올랐어요. 이게 연준이 얼마나 신뢰를 잃었으면 이럴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건 확실해요. 나중에 금리 인하합니다, 분명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잡기 전에는 금리 인하를 안 할 확률이 좀 높다고 봐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는데 경기 침체했다고 금리 인하하게 되면 잘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뭡니까? 고물가가 저성장이잖아요. 그걸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안 잡혔는데 금리 인하는요 잘못하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시장에 재료가 없구나. 얼마나 재료가 없으면 시장이 목말랐으면 월가 예측 한마디에 그냥 시장이 폭등으로 바뀌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연준이 현재 주가를 돌릴 마음이 없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결국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잡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지난번에 9.1까지 갔던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8.5가 됐고 8.5, 8.2가 됐어요. 근데 그런 CPI가 엄청나게 높게 올라와서 이게 주가를 하락시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8.2였던 것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 어저께 뉴스를 보면 오펙 플러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가 중심으로 유가, 그러니까 원유 감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유가가 어제 5% 폭등을 했죠. 유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요 인플레이션 못 잡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시장은 3연초가인데 연준의 어떤 예측이 시장을 끌어올렸다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끌어내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원유 가격이 겨울이 되면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요즘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상당히 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원유 가격이 폭등을 했죠. 원자재 가격이.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소황세에 들면서 원자재 가격이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 러시아에게 뺏긴 그 영토를 지금 수복하기 시작해가지고 러시아가 지금 열이 받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자꾸 핵카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현실이 될지 안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잘못하면 세계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카드인데 이 카드를 지금 연일 얘기하고 있어서 굉장히 찝찝하긴 합니다. 특히 겨울이 다가오면 이 러시아로부터 받았던 천연가스하고 그 원유가요 유럽에 완전히 제공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원유 수출에 큰 문제가 없어요. 원래 원유 수출을 막았지만 인도를 통해서 정제해가지고 세계에 뿌리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에서 자꾸 밀리고 있어서 이게 뭐 자국에서 정치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이슈를 또 밖으로 또 이목을 돌리기 위한 어떤 모습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월가의 예측은 결국은 금리는 하겠지만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얘기는 아니거든요.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잡혀야 되는데 그 인플레이션 잡는 게 아까 존을에서 말한 것처럼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위에 금리 인하는 당연히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너무 시장이 환호를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다. 아마 시장에서 다시 뭐 재해석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영국의 문제도 아직 해결이 다 되질 않았어요. 영국이 얼마 전에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국채가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 감세로 인해서 문제된 거를 영란은행이 국채를 101조를 매입하면서 방어하지만 이게 시장의 유동성을 다시 투입하기 때문에 영국도 인플레이션이 지금 더 커질 소지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월가의 예측이 하나 나온 게 시장을 끌어올렸는데 이게 추세인지 아닌지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추세하고는 정말 멀다고 봐요. 미국 시장과 뭐 다우를 좀 미국 시장의 나스닥과 다우를 보면요. 다우는 2.6% 나스닥은 2.2%가 급등하고 마감했는데요. 다우는 이제 일단 65일선 살려놨죠. 65일선에서 이게 이제 살아낼 거냐의 싸움인데요. 글쎄요, 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거라고 봐요. 월봉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자리거든요. 일단 월 초기 때문에 조금 시장을 두고 봐야 될 거다. 뭐 이 정도 말씀 좀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나스닥도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서 올랐거든요. 65일선 요걸 제가 한번 해보고 있다라는 생각하는 것 같죠. 근데 이 우리나라도 65일선에서 싸움하다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을 거로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의미가 없을 거라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러나 일단 월 초에 이런 일이 있어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상태가 됐지만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진짜 어려운 차트라는 것만큼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뭐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는지 삼성전자 줍는 개미들이 많다고 하네요. 삼성전자 줍는 개미들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아시겠지만 지금 60원에서 깨트리고 내려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개인들이 그 9월 달에만 2조로 샀다고 합니다. 2조.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사는 것은 이제 물타기 확률이 신규 매수도 있겠지만 물타기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아마 여기가 이제 뭐 이 정도 내렸으면 저점이야 라는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주식을 하신 분은 아마 거의 다 그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더 깊이 보면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이 있었는데 수급적으로 불균형 상태다. 수급적으로 너무 불균형 상태에 있어서 이 수급이 조금 바뀌기 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기관이 사실은 좀 들어와서 시장을 어떻게 해보려고 삼성전자에서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는데 계속 실패를 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결국 털고 나가고 들어왔다 털고 나가고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외국인이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받아주는 거는 수급적으로 매도 물량 받아주니까 그나마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받아주는 게 아니라 쳐올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쳐올릴 수 있는 자는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잖아요. 그들의 행보가 정말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코스피가 2200 회복 가능한지, 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코스피가 아시겠지만 2155일 끝났어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날 하락 한번 했고 미국이 하락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새벽에 미국이 올랐기 때문에 똔똔이 상태잖아요. 우리나라도 여기서 60에서는 싸움 하다가 뭐 계속 이제 결국 내려갔는데, 결국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죠. 일단 상승을 시도할지 아니면 금요일과 월요일을 서로 퉁칠지를 한번 봐야겠죠. 근데 금요일날 역에 야간 선물에서 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매도한 누군가는 물량을 좀 줄여야 될 시간을 갖겠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침에 오전에 만약에 올라도
오전에 바로 오르지는 못할 수 있고요. 만약에 오전에 오르면 올라서 시작하게 되면 밀어날 확률이 좀 있다고 또 봐야겠죠. 어쨌든 여러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이 여기 환율에서 1444원까지 갔다가 또 밀려서 끝났는데 환율은 여전히 뭐 상승 쪽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가 올해 이번 달에 금통위가 있어요. 네, 금통위에서 이 금리를 어떤 식으로 대응해 주는지 이것도 또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